네, 안녕하세요. 설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좀 올해 가이던스가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한 두 차례 정도 한다는 게 조금 정배인데, 결국에 지금 2.5%의 기준금리가 3%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뭐 시중금리나 뭐 주담대금리는 결국에 이런 기준금리의 선행에서 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 주담대한 상단금리가 7.3% 정도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제 금리가 다시 오른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매우 많이 조금 올라가면서 결국에 올해만 이제 서울 가격이 한 14%, 한 15% 상승을 한 걸 보면은 결국에 이제 젊은 분들은 그 집값이 계속 끊임없이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어서 어떤 과도한 전망은 앞으로 두 배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더 풀려야 되고 좀 더 그러니까 통화 정책 자체도 완화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는 가장 먼저 긴장하는 사람들이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인데, 물론 영끌로 집을 사지 않은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결국에 금리가 조금 올라도 이자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결국 뭐 이제 버틸 수는 있는 거지만, 지금의 뭐 월급의 한 7, 80% 원리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닥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DSR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어떤 대출을 한 40% 정도로 좀 지정을 하고 보통 집을 사는데, 그 외에 이제 조금 금리를 높게 쳐주는 어떤 연끌을 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돈을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결국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거고, 생활비가 더 줄어들어요. 지금 이미 생활비가 최대한 아껴서 쓰고 그 집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 상태에서 더 생활비를 줄일 수가 없다면 이게 집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생존 문제가 되는데, 이제 뭐 특히 올해 두 번과 내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금리를 올리는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된다면 영끌 차주들은 2022년에 느꼈던 그 공포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도 설마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오르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대출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고 집값이 흔들렸고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지금과 그때가 다르다는 것은 그때는 이제 거의 한 0%대에서 3.5%까지 올라갔다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2.5에서 한 1%가 더 올라간다는 어떤 시나리오인 건데, 당연히 2022년이 더 공포스럽긴 하지만 지금도 이제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까지 적진 않은 거죠. 결국 100bp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의 이제 그 이자 부담은 생각보다 꽤 클 겁니다. 금리 인상은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기준금리가 0.25%가 오른다고 하면 체감이 작지만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0.25%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5억 원을 빌린 사람에게 0.25% 상승은 단순 계산으로만 연간 125만 원 이자 부담 증가를 의미하고요. 월로 나누면은 10만 원이 넘는 거죠. 근데 한 번만 오르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올해 두 번, 내년 한 두세 번 정도가 쌓이면 0.25%가 아니라 1%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건데, 5억 원을 기준으로 1% 상승은 연간 500만 원이고요. 월에 40만 원 이상 부담이 증가하고 7억 원에서 8억 원에서 뭐 10억 원을 빌린 사람에게는 그 충격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영끌이 위험한 이유는 처음부터 여유를 두고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이제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영끌 말 자체가 모든 것을 끌어모았다는 뜻이라면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생각이나 집값이 계속 무한정으로 오른다, 이 정도 부담은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한도를 채운 경우가 많고요. 이런 구조에서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생활이 흔들리고 대출 당시에는 월 상환액이 빠듯하게 보이지만,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고
만약에 또 아기가 생기고 부모님 병원비를 내야 되고 회사에서 성과금이 줄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흔들리면은 상황이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영끌을 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전마진이 얇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 가장 먼저 위험해지고요. 22년의 공포가 바로 이 구조에서 나왔었는데 결국 이자가 낮았었던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고 집값 상승분이 결국에 이자보다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버티면은 결국 자산이 금리가 오르는 그런 속도보다 더 빠르니까 물론 매달 갚아야 될 이자는 늘고 집값은 하락하거나 거래가 얼어붙었던 그런 순간은 있지만 그게 영끌의 진짜 공포인 건데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부채는 또 그대로 남는다는 거, 집값이 흔들리는데 대출 원금이 줄지 않는 것을 보면 수익이 사라져도 이자는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게 금리 상승이 주담대의 차주에게 무서운 이유가 금리가 기준금리만 보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만 보잖아요. 근데 실제 주담대 금리가 은행채나 뭐 코픽스 금리나 금융채나 가상금리가 붙어서 또 우대금리가 축소되고 은행에서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대출 규제나 뭐 여러 가지가 다 맞물리다 보면 시장금리가 오를 때 주담대 금리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반대로 기준금리가 조금 내려도 은행이 가상금리를 높일 수 있는 거고 우대금리를 줄이면 또 차주가 체감하는 금리가 크게 내려가진 않아서 결국 한국은행은 아직 안 올렸는데 왜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확실히 지금 주담대금리 상단이 7%를 넘었는데 결국에 이게 뭐 상단이니까 뭐 한 평균적으로 4~5% 내에서 이제 움직이긴 하지만 그것도 낮은 금리는 아니어서 신규 매수자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계속 부담스러워지고 기존 이제 집주인들은 갈아타기나 대환을 고민해도 조건이 좋지 않아서 변동금리 차주가 다음 금리 갱신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고정금리의 대출을 받은 집을 산 사람들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만기가 돌아오거나 금리 고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금리 상승은 현재 이제 집주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매수 수요까지 위축시키는 것이고 부동산의 시장은 결국 현금 흐름과 심리 게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이제 내가 조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되긴 하지만 집값이 오른다고 믿고 대출을 감당 가능한 그런 최대치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매수세가 생겼을 때 이자가 크더라도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또 매수를 안 하는데 결국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해서 산 건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는 사람들은 같은 가격의 집을 사더라도 월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8억 원짜리 집이라도 대출금리가 3%일 때와 6%일 때 체감은 완전히 다르죠. 결국에 집값은 그대로이지만 이자 비용 때문에 실제 구매 부담은 훨씬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이자가 올라가면은 지금 산 집보다 훨씬 더 비싸게 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결국에 이 상태에서 거래가 멈추면은 가격 조정 압력도 생긴다는 것인데 영끌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집값이 바로 폭락하는 것보다 거래가 사라지는 거죠. 가격이 떨어져도 뭐 거래가 있으면은 엑시트하고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거래가 얼어붙고 이렇게 보면 탈출구가 막히죠. 그렇다고 지금 이제 서울의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좀 경기도의 뭐 동탄이나 이런 좀 좋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는 계속 수요가 있지만 실수요자가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무리하게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은 그 지역에 따라서 매우 좀 피로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결국에 집이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한 사람들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2027년에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의 어떤 전망이 한 3.5%라고 하면은 그게 결코 낮은 금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2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영끌을 한 사람들이 결국에 조금 많은 피해를 보고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그
그 시작점이라고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오늘을 이렇게 영끌한 사람들은 결국 이제 정말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